프롤로그. 어른인 척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스스로 어른스럽지 못하다고 생각해요. 하지만 한편으론 작은 일에 상처받고 전전긍긍하면서도 어른이니까 라며 아무렇지 않은 척해요. 이것은 다 커버린 몸과 나이를 가졌지만 속에는 어린아이가 남아있는 어른들을 위한 글이에요. 그 어린아이는 우리의 덜 자란 마음과 같아요. 항상 멋지고 여유로워 보이고 싶어하는 어른의 미숙한 점. 남에게 보여주기 싫은 점을 계속 건드리고 자괴감마저 들게 하죠. 괴롭다고 해서 외면한다면 그 아이는 점점 모난 모습으로 삐뚤어지고 아픈 채로 방치될 거예요. 내면 어딘가에서 상처받아 울고 있는 어린아이를 감싸 안아주고 괜찮아 라고 말해줄 수 있는 어른, 불안과 무서움에 떠는 아이에게 용기를 주는 어른, 철없이 구는 아이를 마음속에 품고 있는 어른도 전부 내 모습이에요. 우리는 평생 미완성일 수밖에 없어요. 아직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음에도 시간이 흘러 나도 모르게 어른이라는 소식어를 달게 되었을 뿐이죠. 자신 없고 부족하다 느끼면서도 어쩔 수 없이 성인의 반열에 들었다는 이유로 세상에 나 홀로 씩씩하게 뛰어들어야 하죠. 그럼에도 우리는 누군가를 필요로 해요. 사람은 혼자 살 수 없기에 타인과 마음을 나누고 살아가지만 타인으로 인해 상처 입기도 해요. 아직 남아있는 어린아이의 여린 마음이 상처받아도 어른이니 견뎌야 한다는 일념 아래 버티며 살아가고 있죠. 사실 우리는 스스로의 마음에 꽤나 가혹하게 굴고 있어요. 나마저 내 마음을 외면하고 무시한다면 다른 사람들의 진심 어린 마음까지 의심하고 스스로를 계속 상처 입히며 살아갈 거예요. 그러니 완벽해질 수 없더라도 스스로 마음을 들여다봐주고 위로하고 다독이며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살아갔으면 해요. 키가 크는 것은 하루하루 확인할 수 없지만 언젠가 갑자기 알아차리기도 하고 누군가 말해주어 알게 되기도 해요. 우리 마음속의 어린아이는 내일도 자랄 거고 계속해서 성장해 나갈 거예요. 아직 만들어지고 있는 어른 중 하나가. 다만 참는 법을 배웠을 뿐. 어릴 적 나는 어른은 울지 않는 줄 알았어요. 친할머니가 돌아가셨을 때 아빠는 장례식 내내 괜찮아 보였어요. 울지 않고 내게 장난을 치며 웃기도 했어요. 하지만 반인식 날 결국 엉엉 우셨어요. 나는 아빠가 우는 모습을 처음 보았고 그제야 아빠가 괜찮은 척 힘껏 울음을 참았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어른이 된 후엔 울음을 터뜨리기보단 불쑥 솟구쳐 나오는 슬픔을 참는 일이 더 많아져요. 나이가 들수록 상처에 무뎌지는 것이 아니라 아무렇지 않은 척 슬픔을 참는 법에 노련해지는 거예요. 가끔은 감당하지 못할 슬픔에 어린아이처럼 엉엉 울고 싶은 날이 있지 않나요? 이별, 상처, 자책, 좌절, 자기연민, 우울. 세상에 어른들을 울리는 것은 많아요. 넘어지기만 해도 울음을 터뜨리던 어린아이일 때보다 훨씬 더 살아온 시간만큼 새겨진 상처들은 낫기는커녕 더 쌓여서 어느 순간 별것 아닌 사소한 계기에도 견딜 수 없이
울고 싶어져요. 상처 입어 단단하게 딱지가 생겼더라도 다른 부위에 새로 나는 생채기는 몹시 아프죠. 어릴 때처럼 슬플 때마다 마음껏 울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길거리에 홀로 울고 있는 아이를 보면 다가가 걱정하며 부모님은 어디에 있는지, 왜 우는지 물어보고 달래주는 어른들이 많을 거예요. 하지만 다 큰 어른이 길가에서 홀로 울고 있다면 먼저 다가가서 물어보고 따뜻한 손길을 내미는 경우는 별로 없겠죠. 사정이 있겠지. 안 좋은 일이 있나 보다 하며 잠깐 쳐다보고 지나칠 거예요. 달래주어야 할 아이와 달리 눈물을 그치는 것은 어른 스스로의 책임이 되어버리거든요. 회사 상사에게 혼났을 때, 인간관계에 상처받았을 때, 혹은 정말 별것 아닌 울 일도 아닌데 눈물이 나고 울고 싶은 날은 자주 있어요. 우리는 울지 않는 것이 아니라 울지 못하는 것 같아요. 약한 모습을 보이고 싶지 않고 울어서 해결되지 않는다는 것을 이미 깨달았기 때문이죠. 슬픈 일을 겪었을 때 하루에도 몇 번씩 엉엉 울고 싶지만 어른으로서 주어진 자신의 역할을 해내고 괜찮아 보여야 하기에 꼭 참아내요. 쌓이고 쌓인 슬픔은 혼자가 되어서야 서럽게 터져버리고 말죠. 누구 하나 마음 터놓고 이야기할 사람도 생각나지 않고 연락처를 보아도 불러낼 사람이 없을 때 그렇게 홀로 슬픔을 감당하며 흘려보내야 하는 것. 그만큼 서럽고 외로운 일이 또 있을까요? 괜찮아. 가면을 쓰고 살아가는 어른들에게 마음의 제각각의 슬픔을 품은 채 꾹 참으며 살아가는 어른들에게 가끔은 먼저 물어봐 주는 건 어때요? 괜찮아? 라고. 내가 먼저 손을 내민 그 누군가는 언젠가 내가 가장 힘들 때 괜찮냐고 물어보며 손을 내밀어 줄 거예요. 그렇게 서로에게 의지하고 의지가 되어주며 어른들의 슬픔을 버텨나가는 거예요. 가끔 그런 생각을 해요. 그때 그 장례식 날로 돌아간다면 어떨까? 내가 울고 있는 아빠의 손을 꼭 잡아주었더라면. 어땠을까? 작지만 따스한 온기가 여기 있으니, 사랑하는 마음이 여기 있으니 서럽게 울어도 된다고 말해주었다면 어땠을까? 나는 지금도 늦지 않았다고 생각해요. 지금 옆에 있는 사람에게 먼저 손을 내밀면 될 테니까요. 가끔은 어른이라는 옷을 벗어 던지고 싶어. 어릴 때는 하고 싶은 일이 참 많았고 선택지도 많았어요. 어린 만큼 시간도 가능성도 무한하다고 생각해 꿈도 많았죠. 하고 싶은 일이 있었지만 포기하고 전혀 다른 일을 하며 살아가는 것. 이는 평생 가슴속에 묻혀있다 이따금 서글프게 떠올라 마음을 쓰라리게 만들곤 해요. 어른이 되는 순간 우리는 자유에 따른 책임이라는 것을 얻게 돼요. 이 책임이라는 녀석은 시간이 지날수록 한층 무거워져 우리의 어깨를 짓누르고 숨을 턱턱 막히게 만들죠. 직장, 결혼, 인간관계, 어른에게는 사소한 실수도 용납되지 않을 때가 많아요. 삶은 선택의 연속이에요. 선택에 따른 모든 책임이 나에게 돌아오고 가끔은 인정받지 못하거나 비수가 되어 날아올 때도 있죠. 그래서 쉽게 결정하지 못하고 쉽게 도전하지 못해요. 실패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 선택에 대한 책임이라는 이름으로 상처 입어온
경험 때문이겠죠. 우리는 철없다. 내가 가능하겠어? 난 이미 늦었어. 같은 냉철한 현실 인식을 앞세워 시도조차 하지 않고 포기해버리곤 해요. 조언을 가장해 스스로 결심을 무너뜨리고 새로운 것을 덧그려보던 시야를 가리며 도전이라는 출발에 제동을 걸어대죠. 살아있는 이상 지난 일을 되돌릴 수는 없어도 앞으로 나아갈 수는 있어요. 인생의 끝은 죽음이잖아요. 끝에 도달하기 전까지 어떤 방향으로 발걸음을 옮길지는 우리에게 주어진 자유예요. 길을 잘 몰라서 누군가 다른 길을 알려줘서 훨씬 힘들고 멀리 돌아가는 길을 걷게 되더라도 어차피 그 끝은 공평하게 모두가 똑같아요. 최선의 선택을 하되 내가 한 선택을 후회하지 않았으면 해요. 모두가 시행착오를 겪으며 성장해요. 잘못된 길을 선택했다면 다시 되돌아가거나 잠시 휴식하며 다른 길을 찾아 천천히 걸어가면 돼요. 누구나 실패는 해요. 성공의 배후에는 어느 시점에나 실패가 도사리고 있어요. 성공한 이들이 계속 도전해 성공을 거머쥐는 이유는 그것을 실패라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그러니 막연한 실패를 두려워하지 말고 시행착오였을 뿐이라 생각하는 건 어때요? 그렇게 한다면 우리는 시행착오에 부딪힐 때마다 성공으로 향하는 열쇠를 얻고 결국에는 원하는 바를 성취해낼 수 있을 거예요. 어릴 적에는 마음속에 꿈이 있었고 용기와 무모함이 있었어요. 가끔은 어른이 된 우리에게도 이런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요? 괜찮아. 다시 하면 돼. 이제는 더 잘할 수 있어. 라고 용기 내 도전하는 것 말이죠. 어릴 때 하얀 부분만 밟고 횡단보도 건너기 해본 적 있나요? 나는 자주 해봤어요. 실패하면 나는 죽는다. 같은 괴상한 조건을 걸기도 했었죠. 나는 키가 작고 다리도 짧아서 껑충 뛰어야 겨우 성공할 수 있었고 가끔 실패하기도 했어요. 하지만 실패했을 땐 뻔뻔하게 사실 취소야. 이건 연습이었어. 라고 중얼거리며 다음날 다시 도전하곤 했어요. 결국엔 성공해서는 나 안 죽었어. 라고 외치며 뿌듯해하기도 했죠. 연습이었다 생각해. 부족해도 괜찮아. 얼마든지 다시 하면 돼. 실패한다고 해서 죽지 않아. 멀쩡해. 이런 생각으로 나는 다시 용기 내 이 글을 쓰고 있어요. 당신도 분명히 할 수 있을 거예요. 지금 사랑한다고 말하기. 아이들은 감정 표현이 참 풍부해요. 사랑해요 라는 말도 자주 하지요. 우리도 어릴 적에는 가까운 사람들에게 아낌없이 애정 표현을 했을 거예요. 그렇게 상대에게 기쁨을 주고 사랑을 받으며 애정을 나누고 표현하는 법을 배워왔겠죠. 그런데 왜인지 어른이 될수록 가까운 사람에게 애정을 표현하는데 인색해져요. 어릴 때는 부모님께 버릇처럼 사랑한다고 말했는데 이제는 특별한 날이 아니면 좀처럼 사랑한다는 말이 나오지 않더라고요. 연인 사이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연애 초반에는 사랑한다는 말도 자주 하고 애정이 담긴 스킨십도 자주 해요. 하지만 함께하는 시간이 오래되고 장기 연애에 접어들수록 애정 표현이 줄어들어요. 분명 마음은 더 깊어졌을 텐데 함께한 시간과 추억이 무수히 쌓이면서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소중한 사람이 되었을 텐데 우리는 왜
나와 가장 가까운 사람들에게 마음을 표현하는 걸 이렇게 어려워하는 걸까요? 익숙해졌다고 해서 그것이 영원할 거라고 착각하면 안 돼요. 사랑한다고 표현하지 않아도, 신경 쓰거나 굳이 기념일을 챙기지 않아도 상대를 잃지 않을 것이라는 생각이 마음을 무뎌지게 만들어요. 말하지 않아도 당연히 알고 있을 거라 지레짐작하며 상대가 어떤 서운함을 쌓아가는지 눈치채지 못해요. 사람의 손길이 닿지 않는 방에는 금방 먼지가 쌓이고 관리하자는 물건은 금방 망가져 버리듯 마음 역시 그래요. 결국 다시는 볼 수 없게 되었을 때 당신은 오랜 시간 방치되어 켜켜이 먼지를 뒤집어 쓴 상대의 마음을 뒤늦게 발견하고 후회할 수밖에 없겠지요. 지나고 나서 더 표현할 걸 후회하지 말고 내가 못나게 굴 때도 무너졌을 때도 묵묵히 곁을 지켜주는 사람들을 당연하게 여기지 말고 감사한 마음을 가득 담아 아낌없이 사랑을 표현해보는 건 어떨까요? 사람이든 관계든 영원하지 않기 때문에 바로 그 이유 때문에 소중한 거랍니다. 을의 연애 탈출기. 관계에서 주도권을 쥔 쪽은 대부분 마음을 덜 주는 쪽이었어요. 관계를 이어나갈지 끝낼지 결정권을 가진 그 사람은 이 관계가 끝나더라도 별로 아쉽지 않았어요. 그러니 이런 관계가 오래갈 리 없었죠. 나는 상대가 없으면 안 될 것 같고 그 사람이 인생의 전부같이 느껴지는데 반해 상대방이 가진 마음의 무게는 나와 똑같지 않았어요. 내가 없어도 상관없는 사람, 나만 놓으면 끝나는 관계, 상대는 내가 없어도 아쉽지 않으니 우리 관계를 소홀히 대하고 마음대로 굴곤 했죠. 더 사랑하는 사람만 상처받기 마련이에요. 그렇게 갑과 을이 나뉘고 관계는 수직적인 형태로 변하게 돼요. 을에 속한 사람은 둘 사이를 다시 수평적인 관계로 되돌려 놓으려고 하고 자신이 준 만큼이라도 사랑받고 싶어 상대에게 더욱더 잘해주기도 하고 화를 내보기도 하지만 됐어, 헤어지자. 이 한마디에 그동안의 노력은 전부 헛수고가 되어버리죠. 당신은 상대를 배려하고 나보다 상대를 더 생각하는데 그 사람은 아니에요. 자신이 제일 중요하고 당신의 자존감을 짓밟으면서 자신의 자존감과 우월감을 점점 높여나가죠. 상대가 아예 당신을 사랑하지 않는다면 당신은 매달릴 필요조차 없을 거예요. 그렇죠? 그 사람이 적선하듯 최소한의 애정만을 주며 애매한 태도를 고수하니 희망 고문처럼 아주 작은 가능성만 보고 애쓰게 되는 거예요. 하지만 관계는 언제든 역전될 수 있답니다. 그 사람을 향한 마음이 작아지다 못해 사라져버렸을 때, 너무 지치고 지쳐서 당신이 손을 놓아버렸을 때, 상대는 당신이 고하는 이별을 작은 반항이라 생각해 하찮게 여기고 콧웃음 치겠죠. 너 따위가? 그래봤자 며칠 후에 다시 매달리겠지. 이렇게 의기양양하게 굴며 먼저 연락하거나 매달리지 않을 거예요. 그는 자신이 당신보다 더 우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이미 갑이라는 역할이 굳어진 상황에서 만일 당신이 다시 매달리거나 연락하면 수직적인 이 관계는 완전히 굳어버릴 거예요. 하지만 일주일, 한 달, 두 달의 시간이 흐르고 갑이었던 사람은 점점 이상함을 느낄 거예요. 당신은 정말 끝을 냈지만 사실
그 사람은 아니거든요. 아직 당신이 자신에게서 벗어나지 못했다고 착각하고 있을 거예요. 당신이 한 이별 통보는 그저 반항이고 언젠가 다시 연락해 올 거라 확신하고 있었을 테죠. 여바란 듯이 다른 애인을 사귈 수도 있어요. 당신이 완전히 마음을 정리하고 뒤도 돌아보지 않게 되었을 때, 그때 상대에게서 연락이 와요. 이제야 나를 진정으로 사랑해주는 사람을 잃었다는 사실을 깨닫고 아쉬움을 느끼는 거예요. 상대의 이별은 그제야 시작돼요. 당신이 겪었던 아픔, 시련, 괴로움을 그대로 겪게 될 거예요. 마음이 약해져 받아주는 경우도 있겠지만 다시 당신이 을로 돌아가지 않으려면 이별 기간의 모습을 계속 유지해야만 해요. 냉담하고 무심하게 언제든 헤어져도 아쉽지 않다는 모습. 그렇게 당신은 갑이 될 수 있어요. 상대가 그랬듯이 마음대로 굴고 자존감을 짓밟으며 마음껏 상처 주고 매달리게 만드는 거예요. 하지만 이 관계 역시 언제 역전될지 몰라요. 서로 우위를 점하려는 치열한 싸움이나 마찬가지인 관계가 과연 즐거울까요? 희생하고 잘해준다고 해서 나를 깔보고 오만하게 구는 사람에게 머리를 쓰고 마음을 감춰가며 사랑받으려 노력할 필요가 있을까요? 마음을 여과 없이 드러내고 마음껏 사랑하더라도 나를 하찮게 여기지 않는 사람. 그런 사람이 진정한 내 사람이 아닐까요? 평등한 관계를 유지하며 상대보다 더 주고 더 받더라도 서로를 무시하거나 상대가 마음 써주는 배려를 당연하다고 여기지 않는 것이 좋겠지요. 우리는 이런 진정한 사랑을 찾기 위해 연애도 하고 이별도 하는 건 아닐까요? 외로움에 속지 않기를. 이별 후 가장 크게 느끼는 감정은 허전함과 외로움이겠죠. 잘했든 못했든 늘 함께하던 사람이 사라져 버렸으니까요. 여러 가지 복잡한 감정과 혼란이 뒤엉켜 괴롭고 혼자가 된 내 모습을 견디기 어렵겠죠. 외로움에 못 이겨 상대를 찾아가거나 다시 전화하기도 했을 거예요. 상대가 나에게 정말 잘못해서 헤어진 경우에도 마찬가지예요. 힘들더라도 그냥 계속 만날걸. 나에게 상처를 주더라도 곁에 있는 게 더 나은 것 같아. 이렇게 생각하며 슬퍼하고 후회하기도 했겠죠. 이상하게도 나에게 돌이킬 수 없는 상처를 준 사람이 내 눈앞에서 사라진 후에 그와 함께한 좋은 기억들이 자꾸 떠올라 슬픔과 후회를 더 짙게 만들어요. 그 사람이 가진 무수한 단점보다는 얼마 없는 장점을 떠올리며 오히려 만났을 때가 더 좋았다고 착각하게 되죠. 내가 선언한 이별은 성급했고 충동적이었다는 생각이 들기도 할 거예요. 지금 내가 겪고 있는 이별의 외로움과 슬픔이 과거에 느꼈던 아픔들을 묻어버릴 정도로 강하기 때문이랍니다. 지금은 아프겠지만 나중에는 내가 그딴 인간을 왜 만났지? 정말 헤어지길 잘했어. 하는 생각이 분명히 들 거예요. 나에게 못된 짓을 한 사람에 대한 기억과 그리움은 그렇게 길지 않아요. 누군가를 정말로 사랑하면 어떻게 행동했는지 알고 있기에 이미 당신도 눈치채고 있었을 거예요. 그 사람이 당신을 사랑하지 않았다는 것을. 단지 그 사람을 사랑하는 당신의 마음이 눈을 가리고 있었을 뿐이라는 것을. 처음에는 밝은 빛이 눈을 찔러 아프고 적응하기 어려웠을 테죠. 익숙한 어둠을 찾아 들어가고 싶을 거예요. 하지만 곧 내가 환하게 빛나는 세상 속에 서 있다는 걸 깨닫게 돼요.
혹시 당신도 지금 이런 상황에 놓여 있는 건 아닐까요? 내게 정말 최선을 다했고 마음을 다해 잘해주었지만 내가 그만큼 잘해주지 못해서 헤어진 사람. 고마움과 미안함 때문에 오히려 그런 사람이 마음에 오래 남아요. 바람을 피우고 욕하고 폭력적인 행동을 하는 등 선을 넘은 사람은 시간이 지날수록 지우고 싶은 기억이 되고 그 사람을 사랑했던 시간들조차 아깝다는 생각이 들죠. 이별을 말하기까지 당신은 충분히 심사숙고했을 거예요. 당신의 마음이 더는 그 사람을 버티지 못했던 거예요. 당신은 그 상황에서 최선의 선택을 한 거죠. 당장 눈앞에 보이는 외로움에 속아 그렇게나 고통스러웠던 과거를 잊고 나를 깎아내리고 상처 입히는 사람과 다시 엮이지 않도록 노력해야 해요. 내 마음을 괴롭히고 아프게 하는 관계를 끊어낼 수 있는 용기와 결단력이 필요하죠. 우리는 가치 있는 존재고 그 누구도 상처 입힐 권리는 없어요. 삶은 사는데도 기술이 필요하다. 누가 봐도 짜증나고 화나는 일을 겪었음에도 코미디처럼 이야기해주는 낙천적인 친구가 있어요. 오늘 된통 깨졌어. 과장님 앞에 서서 혼나고 있는데 과장님 코 속에서 코털이 나왔다 들어갔다 하는 거야. 혼나는 건 둘째치고 그게 너무 웃겨서 참느라 혼났네. 그 친구는 넘어져서 꼬리뼈를 다쳤을 때도 아주 재미있는 일처럼 이야기해 주었어요. 퇴근하고 집에 오다가 빗물에 미끄러져서 넘어졌지 뭐야. 엄청 요란하게 엉덩방아를 찧었어. 너무 아파서 병원에 갔더니 꼬리뼈 골절이래. 깁스해야 되냐니까 의사가 의 부위에는 깁스 못한대. 기념으로 엑스레이 사진 가져왔어. 깁스도 못하는 내 꼬리뼈 가엾지. 자동차를 운전할 때 깜빡이를 켜지 않고 마구잡이로 끼어들거나 앞길을 막으며 진로를 방해하는 차를 봐도 화내지 않았어요. 내버려둬. 조상님이 급하게 부르는가 보지. 그래서 만나면 재밌어요. 일상이 늘 코미디 같고 해학적인 면이 있어요. 불행한 일은 없는 것 같았지요. 사실 친구도 우리와 다름없는 평범한 인생을 살아가고 있었어요. 누구에나 공평하게 찾아오는 불행을 똑같이 겪고 있었지만 멀찍이 물러서서 자신의 불행을 다른 시각으로 바라보며 희극으로 승화하는 능력이 있었던 거죠. 이 친구와는 반대로 모든 일을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늘 부정적으로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드디어 취업에 성공했다는 사람에게 거기 별로인 것 같아. 밤마다 야근하는지 맨날 불이 켜져 있더라고. 라고 말하며 초를 치거나 새로운 일을 시작하려는 사람에게 하던 게 제일 낫다고 생각할걸. 일하며 힘 빠지게 하거나 정말 갖고 싶던 물건을 샀다는 사람에게 그 돈 주고 사기 아까운데 라며 신경을 긁어대요. 이런 식으로 모든 일을 부정적으로 말하는 사람과 함께 있으면 진이 빠지죠. 자기 자신과의 대화에서도 이렇게 부정적인 말만 하면 스스로 무기력해지고 말 거예요. 새로운 걸 배우라고? 학원에 등록하더라도 이틀 가고 말걸? 뻔하지 뻔해. 부정적인 말은 다리를 걸어 넘어뜨리는 장애물과 같아요. 모든 것을 정체시키고 심지어 그 자리에서 꼬꾸라지게 만들죠. 우울하고 괴로울 땐 재밌고 웃긴 생각을 하자. 낙천적인 친구가 늘 하는 말이었어요. 확실히 그렇게 웃음을 터뜨린 후 마음이 안정이 되면 현실을 더욱 객관적으로 바라볼 수 있게 되더라고요. 어느 날 고양이가 왔다.
독립해 집을 구한 뒤 얼마 지나지 않아 아는 사람이 자신이 키우던 고양이를 우리 집에 버리고 갔어요. 다시 찾아갈 생각이 없는 것 같아서 고양이에 관해 검색하고 관련 서적을 찾아 읽고 고양이 용품을 잔뜩 사고 캣타워도 설치해 함께 살기 시작했답니다. 그런데 얼마 안가 내게 고양이를 버린 그 사람이 갑자기 고양이 값을 달라고 연락해 왔어요. 어이가 없었지만 그런 사람에게 돌아가 봤자 제대로 보살필 것 같지도 않고 또다시 어딘가에 버릴 수도 있겠다는 것 같아. 또다시 어딘가에 버릴 수도 있을 것 같아서 깔끔하게 정리하기 위해 돈을 보냈어요. 보드라운 털을 가진 고양이는 귀엽고 사랑스러웠지만 낯선 환경에 의기소침해 있었고 성격도 까칠한 편이었어요. 나랑 친하게 지낼 생각은 전혀 없어 보였어요. 퇴근하고 집에 돌아오면 이불에 오줌을 싸놓고 벽지를 긁어 뜯어놓고 쓰레기를 헤집어 대원정 파티를 만들어 놓곤 했어요. 반려동물을 키우는 것이 로망이었지만 막상 키워보니 생각보다 쉽지 않았죠. 설탕봉투를 터뜨려서 온 바닥에 난리를 쳐놓고는 아무것도 모른다는 표정으로 몸을 쭉 내려 도도하게 기지개를 켜는 모습을 보면 어처구니가 없기도 했어요. 그래, 너가 뭘 알겠니? 나는 해탈의 경지에 이르렀어요. 곤히 자고 있는 내 발가락을 깨물어도 내가 옆을 지나갈 때면 깡패는 양이처럼 툭툭 쳐서 옷이 찢어져도 그러려니 했어요. 시간이 흐르면서 우리는 점점 친해져 갔어요. 고양이는 매일 함께 사는 사람을 관찰하기 때문에 평소와 다른 변화나 감정의 신호를 알아차릴 수 있다고 해요. 게다가 사람과 자신이 다른 존재라는 사실을 모르고 엄마 고양이나 새끼 고양이로 인식한다고 하더라고요. 생각해보면 고양이가 나를 꽤 많이 돌봐주고 있었던 것 같아요. 이 고양이의 세상에는 나밖에 없었으니까요. 잠에서 깨 눈을 뜨면 늘 내 발밑에 또아리를 뜬 채 누워 있었고 퇴근 후에 집에 돌아오면 현관 앞에 앉아 맞이해 주었어요. 화장실을 위험한 곳이라 생각해 피하면서도 내가 화장실에 갈 때마다 따라와 지켜봐 주곤 했어요. 아파서 누워있을 때는 하루 종일 옆에 앉아 쳐다보기도 하고 내가 울고 있을 때면 물을 싫어하면서도 내 앞에 다가와 뚝뚝 떨어지는 눈물을 그대로 머리에 맞으며 위로하듯 곁에 있어 주었어요. 나를 가족이라고 생각해 보살펴준다니 귀엽기도 하고 행복하기도 했어요. 가끔 말썽을 피우긴 했지만 나에게 행복을 가져다주는 순간이 더 많았어요. 고양이의 시간은 사람보다 빨리 흐르기에 벌써 내 나이를 뛰어넘어 할아버지 고양이가 되었지만 다행히 아픈 곳 하나 없이 건강하게 지내고 있답니다. 오랜 세월 당연한 듯 내 일상에 녹아들었던 존재가 한순간에 사라지는 걸 상상하면 몹시 두려워져요. 에이, 밥 잘 먹고 아프지만 마라 하며 함께 보낸 시간은 어느새 내게 커다란 의미가 되었으니까요. 그래서 더 잘 챙겨주고 소중하게 대해주려고 해요. 훗날 먼저 내 곁을 떠나더라도 내 일상에 따스하게 건네주었던 행복만큼 나와 함께였던 묘생이 행복했다고 느낄 수 있게 나의 친구, 나의 가족에게. 다들 안온한 밤 되시길 바랍니다. 잘 자요.